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연극단원을 공부해 볼 유지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연극단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극과 극본의 관계를 살펴보았었어요. 우선 연극에 대해서 선생님이 연극은 무슨 활동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 너,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연극이에요. 또 연극에서 인물의 대사나 행동 따위를 적은 글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 글을 극본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연극놀이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연극놀이는 이야기 이어나가기예요. 짝이나 모둠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순서를 정해 앞 사람의 말에 즉흥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깊은 산 속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 사람은 앞 사람 문장과 어울리는 그 뒷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은 이 계속 앞의 상황과 어울리게 이어나가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야기를 엉뚱하게 산으로 가게 만들면 안 돼요. 친구들과 이야기 이어나가기를 해볼까요? 나는 오늘 늦잠을 자서 8시 20분에 일어났어. 깜짝 놀라서 급하게 학교에 갈 준비를 하다가 문지방에 발을 찧었어. 아픈 발을 붙잡고 현관을 나서 학교로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정말 난처했는데 우리 반 반장이 나타나서 우산을 씌워줬어. 반장과 함께 가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같이 쓰고 있는 우산이 날아가려고 해서 나랑 반장은 안간힘을 다해서 우산을 붙잡았지. 결국 우리는 비를 많이 맞고 교실에 도착했어. 비를 많이 맞은 우리를 보고 선생님은 놀라셨지만 우리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았나요? 앞 사람의 말을 매끄럽게 즉흥적으로 이어나가려니까 내용이 잘 안 떠올랐다고요? 아니면 이어서 말하는 친구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나갔나요? 네, 다 좋아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말하지 않고 몸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네 사람이 한 모듬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상황을 한 가지 생각해서 그 상황에 어울리는 동작을 보여주고 그대로 멈춥니다. 그럼 두 번째 차례인 사람은 첫 번째 친구의 동작을 보고 어떤 상황일지 짐작을 하고 자신이 짐작한 상황에 어울리는 동작을 합니다. 물론 서로가 생각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친구까지 동작으로 표현을 하고 멈추면 다른 모듬 친구들은 이 모듬이 무슨 상황을 표현한 것일지 알아맞혀 봅니다. 그럼 우리 몸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표현하고 싶은 상황에 어울리는 동작을 보여주세요. 무슨 상황일 것 같나요?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은 무슨 상황을 표현했나요? 급식실에서 급식 받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역시나 표현하고 싶은 상황에 어울리는 동작을 보여주세요. 무슨 상황일 것 같나요? 첫 번째로 표현한 사람은 무슨 상황을 표현했나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두 가지 연극놀이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놀이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친구를 잘 관찰하고 친구가 전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연극은 보통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런 행동이 중요해요. 방금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즉흥적으로 했는데 이런 말과 행동을 약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연극에서 인물의 대사나 행동 따위를 적은 글 무엇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극본이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극에서의 약속을 기록한 극본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극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본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극본의 특성을 생각하며 극본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는 극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극본을 실감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은 놀이공원 실종 사건이라는 극본의 처음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놀이공원 실종 사건, 때 이른 봄, 곧 놀이공원, 나오는 사람들 선생님, 승우, 문기, 성범, 재진. 막이 열리면 학생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안내사항을 공지한다. 선생님, 시계탑 시계를 가리키며 그럼 12시 30분에 시계탑 앞으로 모여서 점심 먹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려다가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학생들, 12시 30분이요. 선생님, 문기에게 다가가며 어디서 모인다고? 문기, 깜짝 놀라며 시계탑 앞이요. 승우, 선생님, 저랑 문기, 성범이, 재진이 이렇게 4명이서 다닐게요. 선생님, 그래. 그럼 4명이서 꼭 같이 다녀야 한다? 무슨 일 생기면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하렴. 근데 성범이는 어디에 있니? 성범이가 기념품을 들고 등장한다. 네, 방금 선생님이 극본을 글자가 보이는 것 모두를 읽었습니다. 이 극본으로 실제 연극을 한다고 하면 이 글을 배우들이 다 읽을까요? 아니겠죠.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극본에 나오는 것들을 구분해 볼까요? 자, 우선 이렇게 빨간색 글씨인 부분을 볼까요? 살펴보면 극본에서의 때, 곧,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 바뀐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본에서 시간, 장소, 인물, 무대를 설명하는 부분을 해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글씨 부분을 볼까요? 자, 초록색 글씨를 살펴보면 인물들이 직접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본에서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대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글씨 부분을 볼까요? 괄호 안에 글씨가 써져 있고 내용을 보면 행동을 나타내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나오는 시계탑 시계를 가리키며 라는 것은 배우가 연극에서 실제로 말하지는 않겠죠. 손으로 저기 시계탑을 가리키는 공작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이렇듯 극본에서 행동이나 표정을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놀이공원 실종 사건 극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해설을 살펴보면 막이 열리면 극이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학생들이 콧노래를 부른대요. 어디인가 재미있는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안내사항을 공지한다. 담임 선생님도 등장하니 학교에서 어디를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대사와 지문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선생님 지문에 문기에게 다가가며 라고 써 있네요. 그럼 실제로 이 극본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면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문기한테 직접 다가간다는 이런 말이겠죠. 지문은 이렇게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문기의 지문에 깜짝 놀라며 라는 표정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탑 앞이요 라는 대사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극본에는 이런 행동이나 표정을 설명하는 지문이 왜 들어갈까요? 맞아요. 그 인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서예요. 선생님이 문기에게 왜 다가갔을까? 그리고 문기는 왜 깜짝 놀랐고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문기라는 학생은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 선생님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문기에게 다가가니 문기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극본에는 대사와 지문을 통해서 인물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극본의 특성은 첫 번째, 극본은 연극을 공연하려고 쓴 글입니다. 두 번째, 극본에서 이야기는 대사, 지문, 해설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극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나타냅니다. 네 번째,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교과서에 숲이 준 마법 초콜릿이라는 극본을 읽어볼 거예요. 원작의 극본이 워낙 길어서 선생님과 다 읽기는 힘들고 우리는 원작의 뒷부분 극본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이 앞부분을 알고 읽으면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교과서 189쪽에 있는 앞부분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성민이는 주변 친구들에게 느리다고 놀림을 받는 아이이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성민이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혜지가 성민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다. 혜지가 성민이에게 다리를 오므리라고 했지만 성민이가 다리를 오므리라고 할 때 이미 혜지가 넘어진 상태였다. 성민이는 침울해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 남학생 성민이일 것 같아요. 성민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친구들한테 느리다고 놀림을 받는 아이예요. 그럼 방금 성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미술 시간에 혜지라는 친구가 성민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네요. 성민이는 지금 왜 침울해할까요? 아마도 성민이는 분명히 자기 다리를 오므리려고 했는데 느리게 오므려서 친구가 넘어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성민이는 속상하고 미안하고 또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고의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에게 피해를 준 경험. 만약에 여러분이 성민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또 평상시에도 놀림을 받는 성민이는 혜지가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걸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숲이 준 마법 초콜릿의 뒷이야기를 극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90쪽에서 196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숲이 준 마법 초콜릿의 뒷이야기를 읽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 선생님이 함께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선 성민이가 학교 끝나고 향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아파트 뒷동산 숲으로 갔죠. 그렇다면 성민이가 뒷동산 숲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민이에게 뒷동산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성민이에게 마법의 무지갯빛 초콜릿 7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성민이에게 마법의 초콜릿을 왜 주었을까요? 네, 성민이가 숲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숲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민이에게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친구들이 초콜릿을 먹고 성민이에 대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성민이가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등장인물인 성민이와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옆에 성민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민이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성격 등을 적어볼게요. 우선 성민이는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의 곤충들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또 행동이 많이 느리고요. 그래서 느림보, 게으름뱅이 같은 듣기 싫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민이는 관찰한 것을 그리는 그런 특징도 보여줬네요. 이외에도 성민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관찰력이 좋고 소심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숲의 마음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이 할아버지. 어떤 사람인가요? 마법을 부릴 줄 알고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수염이 아주 길어요. 성민이의 행동들을 기억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민이에게 도움을 주려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한 것 같고 또 초콜릿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리 안 알려주는 걸 보아서는 장난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의 성격에 대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글을 읽고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금 여기에 써놓은 것들과 다른 특징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방금 극본이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극본을 연극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관객들은 이 써져 있는 극본의 글자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관객들이 보는 것은 이 극본의 글이 아니라 인물을 행동하는 사람, 배우라고도 하죠. 배우의 말이나 행동을 봅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연극 속 인물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배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물의 성격과 특징에 어울리는 목소리, 대사와 지문에 어울리는 행동,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훨씬 전달이 잘 되도록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럼 극본에 있는 성민이와 할아버지의 대사를 어떤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러울지 살펴볼까요? 우선 성민이가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성민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아서 후련하겠죠. 아까 우리가 추측한 성민이의 성격은 소심했는데 소심한 성민이가 그래도 좀 후련하다면 어떤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까요? 천천히 작게 말하면 어울리겠네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숲의 마음 할아버지는 성민이의 고민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언을 해줄 때 어떤 목소리로 말하나요? 자상하게,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마법을 떠올리고 성민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성민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대에 찰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오죠?
맞아요. 반갑고 명랑한 목소리가 알맞을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초콜릿을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숲을 사랑하는 성민이를 돕고 싶고 그리고 도와주게 되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어 뿌듯하다면 목소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자신감이 있고 흐뭇해하는 그런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짝과 함께 성민이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교과서 190쪽에서 196쪽에 있는 숲이 준 마법 초콜릿 극본을 실감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과 함께 등장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실감나게 읽어보았나요? 시간이 된다면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도 해보고 학급에서 성민이 대표 1명, 할아버지 대표 1명을 뽑아서 친구들에게 낭독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극에서 인물의 대사나 행동 따위를 적은 글인 극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극본의 특성으로는 첫째, 극본은 연극을 공연하려고 쓴 글입니다. 둘째, 극본에서 이야기는 해설, 지문, 대사로 나타냅니다. 셋째, 극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나타냅니다. 넷째,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에도 숲이 준 마법 초콜릿을 읽어보고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실감나게 낭독해보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연극에서 말이나 행동 따위를 적은 글인 극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이야기로 극본을 써보는 거니까 더 재밌겠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